자, 일단 미국 증시 상승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계속해서 이게 미국 증시가 거품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마침 CNBC가 이 거품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5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최 기자 전해주시죠. 네, 그 5가지 이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모든 악재가 나와도 이를 반박할 만한 호재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은 이것은 양적 완화 유지 신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무분별하게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PER 얘기가 나왔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얘기였는데요. S&P 500 지수의 지금 PER이 16.5배 정도, 시장 평균이 15.8배, 여기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의 PER이 무려 31.8, 이렇게 너무 높아졌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모멘텀이 상실을 했다. 넷플릭스 같은 모멘텀 위주의 종목들이 급락하는 것이 바로 이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구글과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주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고 있다. 즉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니까 무분별하게 추경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7월과 2000년 3월에 이런 추세가 나타났다면서 그때 바로 직후에 거품이 붕괴되는 상황이 진행이 됐다. 이번에도 그런 불안 요인이 계속해서 잠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을 CNBC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지금 우려 그리고 거품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을 해서 월가의 족집게라고 불리는 바이런 위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일단은 거품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Market is about fair value. The multiple isn't high. This is a long way from 1999 or 2007. You don't have an enormously overpriced market. You have a market that's vulnerable to a correction at any time. There's a fair amount of speculation in the market. Tesla may be an example of it, other stocks. But basically, the broad market is fairly valued, maybe slightly overvalued, but not egregiously so. Well, yeah, I do like the technology sector, and I do think the software part of it or the social media part of it is attractive. But they're very popular. The hardware has suffered, and it probably will continue to do so. I mean, you had disappointing earnings from IBM. That's indicative of it. I love it. Don't think of them as technology stocks. Think of them as human behavior stocks. Right. That's the category. Human behavior is changing, and Facebook and Google are part of that. And human behavior is worth a higher multiple. 네, 거품 논란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은 적정 가치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 트렌드와 관련한 소셜미디어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모멘텀이 아직도 충분하다.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 일단은 지금 PER이 16배 정도라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고 미국 증시의 거품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PER이 이렇게 높아지는 가운데 실적 성장세는 많아봐야 지금 5%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한계점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거품 논란 결국 시간이 좀 지나봐야 그때를 다시 돌아보면서 거품이다 아니다 이제 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품이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다소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진석 기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주가 부분, 밸류에이션 부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요 주가와 실적과의 관계 그리고 자산 가치와 주가와의 관계 결국 그것이 시장 내에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셨듯이 S&P 5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과거 한 30년 평균치가 16배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16.7배 정도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평균 16배와 지금 현재 16.7배 이를 놓고 거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는 다소간 의문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만에 하나 여기서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상당 부분 큰 폭의 하락 내지는 큰 폭의 축소가 나타난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 어찌 보면 거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겠지만요. 하지만 실적의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렇게 된다면 시장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조성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모멘텀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장 관련된 그로스 모멘텀, 그 업종별, 종목별 그로스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하는 종목들, 거기서 모멘텀을 찾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관련된 모멘텀이 또 다른 그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들 어찌 보면 그로스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의문을 지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찌 보면 주식 종목별, 업종별 이런 그 리레이팅 관련된 모멘텀은 우리가 여기서 그 어느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네, 박형영 팀장께서 보시는 미국 증시 어떻습니까? 거품입니까? 아닙니까? 미국 증시의 거품 논란, 최근에 특히나 이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재차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의 거품 논란과 별개로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도 최근에 8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이 우리 증시 역시 좀 퍼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실적 대비 시가총액에 대한 부담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좀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 결국은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퍼가 올라가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또 환율 하락과 맞물리면서 시장의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발발 이후에 이 시장의 평균 퍼가 9.5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퍼가 한 9배에 도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에 실적을 약간 하회하는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발표와 맞물리면서 우려감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4분기에도 역시나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막연한 그 비관론으로 확산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업종들, 여전히 3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이 업종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라는 그런 시장 격언을 떠올릴 필요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 네, 말씀하세요. 예. 과거 이제 그 인터뷰에서 보면은 1999년 그리고 2007년 상황을 예를 들면서 지금의 상황과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1999년 상황은 말 그대로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인터넷 버블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특정적인 부분에 대한 버블이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상황, 그 부분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결국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되면서 시장 내 실망감에 의한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었고요. 2007년은 말 그대로 주택, 모기지 상황에 관련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황 바로 직전에서의 버블이었다. 그렇다면 이 버블을 붕괴되는 어떤 그 특정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과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어떤 특정 업종 내지는 특정 이슈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 과연 이번을 버블이라고 정말 단정 짓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버블인지 아닌지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형영 팀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대형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우리 증시에서도 역시 일정 부분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일단은 틈새 시장으로서 중소형주 내지는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만 하더라도 이 거래소 시장이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이 된 데에 비해서 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주간 단위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 좀 긍정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대형주들의 상승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중소형주의 오히려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중소형주 내지는 코스닥 쪽으로의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번 주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생각하는 두 가지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FOMC 회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플의 실적이죠. 먼저 FOMC 회의부터
한번 예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렸지만 양적 완화 축소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CNBC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번 FOMC 회의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Goldilocks environment for the last year, very slow but stable growth, a very easy Fed, no inflation. And the Fed, of course, tried to tee everyone up for a taper over the spring. We were talking about it back then. And then at the last minute, they had the free option to do it, and they didn't take it. And, it makes you wonder, A, about their communication strategy, because it really was quite muddled. And I think the bigger question, so I agree with Ian that it probably could be March or later. I think the bigger question is, how are they going to do it when they do it? Will they just say, oh, this pre-announcement doesn't work, let's just go ahead and... So I'm very interested to see what she's going to say, because she's been silent for months now, just waiting for this whole thing of getting the job to blow over. But now she's going to get the job. Once she's been nominated, she's got to say something. My guess is that what she's going to do is to push us away from focusing on the unemployment rate, which has been the hawk's focus, because it's been comin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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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nstead to broaden things out and look at a much wider array of labour market numbers, the broad health of the labour market. 자, 신 대표께서는 FOMC 회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셧다운 여파 부분, 여러 가지 그 얘기들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 연준이 판단을 오히려 좀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로 인해서 만에 하나 연준이 지금 현재 양적 완화 축소를 지금 당장 단행을 해버린다면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일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섣불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양적 완화의 축소를 단행하기에는 다소간 지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도 명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 시장의 관심을 조금 좀 연준 쪽에서 시장의 관심이 다소간 좀 이동되는 부분을 좀 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좀 소비 쪽으로 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신경을 좀 써두시고요. 두 번째는 달러의 약세 지속 여부. 제 개인적인 판단은 달러의 약세는 당분간 더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이번 달으로 연말 이전에 단행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달러의 약세는 더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투자들, 특히나 그 외국인들의 움직임 자체는 결국은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성향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양적 완화 축소와 같은 큰 이슈가 나오지 않고 또 벤 버넌키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없는 상황에서 그다지 큰 시장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축소 시기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와서 좀 시장을 헷갈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 전망치를 대폭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 것 같거든요. 박형현 팀장께서는 그러면 FOMC 회의와 관련을 해서 투자자들은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일단은 셧다운 사태로 인해서 경제 지표 자체의 신뢰성도 상당히 좀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연말로 가면서 정치적인 이슈가 다시금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망을 하는 것처럼 일단은 올해 안에는 좀 양적 완화 축소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증시에 가질 수 있는 영향,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도 영향이 있겠고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이 환율 이슈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마감이 되고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던 그 시점, 공교롭게도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직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준에서 경제 지표의 부진을 이야기를 하면서 양적 완화의 축소 시기가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게 된다면 달러의 약세, 이것이 원화의 강세로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 요인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1,050원 기업들이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수출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와 약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지금 연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 경제 지표의 가이드라인이 고용 지표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이 되겠습니다. 고용 지표 실업률에서 6.5% 내외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서 2% 내외의 어떤 그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의 약세가 지속이 된다면
결국은 그들의 수입 물가는 상승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부분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매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경제 지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고용률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시장에서 아무래도 그 판단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율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 달러의 약세와 맞물려서 참고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옐런 차기 의장의 발언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옐런 차기 의장의 발언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혹시 신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렇게 뭐 얘기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아직 옐런 차기 의장의 어떤 의장직 지금 어떤 그 테이크오버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버냉키 장 내년 1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인준과 관련된 어떤 그 내용들이 지금 이제 FOMC 회의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전혀 성격이 좀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하나의 이제 그 어떤 그 시장 내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 정도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FOMC 회의와 함께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또 어닝 시즌의 막바지 하이라이트 애플의 실적이 내일 새벽에 이제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됩니다. 한번 예상을 해볼까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분기에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련한 전문가들의 애플에 대한 코멘트 들어보시죠. No, I don't think that earnings gives them any cover at all. That's not really the issue. Carl isn't criticizing the management of this company in terms of earnings He loves profitability. Tim Cook. That's right. What he is upset about is the management of their balance sheet and what they're doing with that excess cash. If they blow out earnings, they're only generating more cash. More of it should be returned to shareholders. Carl is absolutely right. I mean, think about how accretive the buyback he's talking about would be. And they're throwing off plenty of free cash flow. We're talking about $60 a share if on a $150 billion buyback on earnings based on the next 12-month earnings. Really what's driven the sector in the last few weeks has been Apple, which full disclosure, we have a buy rating on. The stock has really recovered from its lows, and that's taken the sector higher. But admittedly, it's worth pointing out that while we mentioned, Dom points out that the tech sector is a red warning, a red flag, it's still underperforming the S&P 500 on a year-to-date basis. In other words, further to go? Well, listen, we still like the sector for a number of reasons. And yes, IBM was not the best report. And for the year, IBM's a big drag on the sector. But there are a number of other companies in there and sectors, particularly the semis, that have done very well year to date and have been done very well more recently. 네, 애플의 주가 반등이 IT 업종 전체로도 지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결국 뭐 지난 분기 실적에서 아이폰 판매가 상당히 좋았다는 내용이 나왔고 이후에 아이폰 또 신제품의 판매가 상당히 좋았다. 이런 모멘텀들이 애플의 주가도 끌어올렸고 투자자들의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도 상당히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신 대표님, 내일 발표되는 애플의 실적 또 뭐 서프라이즈한 그런 결과를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서프라이즈성 재료는 좀 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시장이 지금 애플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매출과 이익 모두 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만에 하나 애플 컴퓨터의 실적 자체가 매출이나 이익 아니면 영업이익률 또 이익률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단 하나라도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은 크게 실망을 보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 나오는 뭐 칼 아이컨의 자사주 매입 압력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단히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성장의 모멘텀이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사주 매입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아마도 애플 관련 실적 오히려 시장 내 호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상황이 어떻게 되건 뭐 매우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썩 환호할 가능성은 좀 제한돼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 업종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박형영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최근에 그 반도체 현물 가격의 경우에 주간 단위로 조금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하이닉스의 화재 이후에 이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물론 단계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수요가 워낙에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혹은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애플의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후에 발표하는 실적이다라는 점에서 낮아진 눈높이를 얼마나 제대로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국내의 애플과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최근에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특히나 지난주에 이 애플의 신제품 아이패드 신모델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아이패드 관련 부품주들의 시장의 반응 지난주의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박형현 팀장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조금 전 뭐 인터뷰에서도 미국에서도 IT 업종의 성적이 S&P 500 지수의 상승세에 지금 뒤처져 있다.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신 대표께서는 우리나라 IT 업종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의 트렌드 자체가 어떤 IT 업종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가격이 압력, 판매가의 하락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모든 지금 IT 업종 내 제품군들이 다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이 결국은 그 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바라봤을 때 성장 모멘텀의 둔화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다소간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시각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조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뭐 IT 이후 휴대폰 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시장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하드웨어보다는 플랫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휴대폰, 뭐 화면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빠를지, 얼마나 밝을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소통을 하며 어떠한 생활을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 역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것도 한 가지 좀 참조하셔서 어떨까 싶은데 IT를 IT 그 한 가지로만 보지 마시고요. IT 플러스로 융합이 되는 어떤 그 융합 산업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 내지는 그 업종별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은 좀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IT 플러스 자동차, IT 플러스 화학. IT 플러스 화학은 결국은 대체 에너지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IT 플러스 컨텐츠, 애플 컴퓨터가 바로 그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성 IT 플러스 컨텐츠. 그리고 이제 그 IT 플러스 바이오 헬스케어.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바람이 크게 불고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바람이 크게 불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다라는 부분들 큰 그림에서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